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지난 5월 깜짝 회동에 이어 2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업계에서는 두 차례 회동을 통해 양사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산업계 곳곳에서 씨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요가 줄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흑자를 내던 포스코가 처음으로 분기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방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성 수석 부회장이 2달 만에 다시 2차 회동을 가졌는데 정말 흔치 않은 두 총수의 두 번째 데이트다 보니까 이목이 많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습니다. 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나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재계를 총 책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 재계의 간판 1등, 2등 기업의 수장입니다. 이 두 분들의 한 번 만남으로도 주목을 끌 수가 있는데 2달 만에 또 만났다. 이것은 모종의 1등, 2등 기업 간의 모종의 어떤 딜, 이러니까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두 기업의 만남은 이 두 기업의 특성상 한쪽은 자동차나 모빌리티 쪽으로 특화돼 있고 또 한쪽은 배터리, 전기 이런 쪽으로 특화돼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어떤 제휴를 했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의외로 클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도 또 주목을 끌고요. 바로 이 대목이 배터리와 자동차 또는 모빌리티와 에너지, 전기 이 분야는 한국 미래의 먹거리하고도 관련돼 있다는 면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또 이 기회 자체가 주목을 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회동 장소가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답방의 느낌은 있지만 회동 장소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거든요. 남양연구소를 방문한 재계 총수는 이재용 부회장이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재계 총수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자 아니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사실은 금지된 곳입니다. 남양연구소 하면 경기도 화성에 있는 남양만 화성군 남양군의 현재 있는 현대자동차의 대규모 무려 105만 평짜리 연구소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대한민국 자동차의 모든 미래, 설계 도면, 머리 이런 것이 다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이 전국 여러 군데 하고 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외부인에게 금지된 지역을 공개하면서 현대차가 이재용 부회장을 이 남양연구소로 초청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현대와 삼성 두 재벌 총수 간의 기술 협력, 첨단 산업에 대한 서로의 공동 보조를 맞추겠다는 그런 의지가 큰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특히 기대를 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회동을 통해서 양사의 협력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양사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사실 최대 관심사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한국 재계 역사 한 60, 70년을 회고해 보면 그동안에 대부분의 이 기업들은 서로가 중복된 사업을 하면서 상호 치열한 경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상호 시너지 보완이라기보다는 서로가 물고 뜯는 그런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해온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기업마다 좀 특화가 되고 있고 특히 현대와 삼성의 경우에는 서로 완전히 비교 우위가 다른 쪽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현대 자동차의 경우에는 모빌리티 기업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움직이는 것을 다 하겠다. 비단 자동차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기업의 세계 선두가 되겠다 하고 지금 길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삼성의 경우에는
전기, 반도체, 그러니까 그 완성된 하드웨어를 움직이기 위한 안에서 작동하는 부분, 전기를 제공하는 부분, 특히 최근에는 삼성 SDI를 주력을 한 이 배터리 부분에 상당히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만난다고 그러면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교류를 한다 그러면 전 세계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현대차의 경우에는 최근에 뉴딜, 한국판 뉴딜 이 발표회 자리에서 2015년까지 자동차 100만 대를 전기차로 생산하겠다. 예. 이랬는데 그 전기차 생산은 결국 전기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삼성의 전장 부분이나 에너지 부분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로 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돌풍은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세계 산업을 완전히 판을 끌고 가는데 9월 15일 날 지금 테슬라 데이에서 새로운 배터리를 공개한다고 그럽니다. 그 배터리는 100만 마일을 달릴 수 있는 배터리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기존의 이 내연 자동차, 그 가스나 휘발유 차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될지도 모르죠. 그런 면에서 두 회사는 이 당면한 세계 조류에 앞서기 위해서도 협력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뭐 말씀처럼 요즘 보면 독일 차들도 전기차에 뛰어들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 기술을 앞세워가지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대와 삼성이 만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좀 전망을 보일 수 있을까요? 예,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것보다 생각보다 더 클 수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대차는 자동차 부분에서 세계 4위 안에 들어가 있는 대형 회사고 또 삼성은 반도체 부분에서는 세계 1위에까지 올라 있고 특히 최근에 배터리 부분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는 현대는 자동차 산업에 좀 출발이 늦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상당수가 예를 들면 LG화학은 테슬라에다가 판다든지 또는 제너럴 모터스 외국계 회사하고 많이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삼성 입장에서는 이 자동차에 대한 공급선을 확보함으로써 또한 전기차와 반도체, 에너지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는 그야말로 큰 어떤 하나의 그 대형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분야는 달랐지만 좀 경쟁하는 관계였던 그렇죠. 두 회사가 어떻게 또 시너지를 낼지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즐거웠던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조금은 좀 걱정이 되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 장기화하면서 국내 대부분의 산업들이 영향을 받고 위축되는 상황인데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손실을 냈습니다. 이게 창사 이래 처음이다라는 수식어가 붙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코로나19 영향이 꽤 크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저께 포스코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포스코가 창립을 한 게 1968년이거든요. 1965년에 한일 그 청구권 자금을 주력으로 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에 시동을 건 게 포스코였는데 포스코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적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IMF 경제 위기라든지 글로벌 위기 때도 흑자를 냈어요. 그래서 포스코 별명이 위기에도 강한 강철 포스코 철강 네. 이런 별명까지 있어요. 그런 이 포스코가 드디어 이번 이 코로나 와중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져서 결국은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냈습니다. 사상 첫 적자라는 것도 굉장히 걱정스럽지만 예. 그 적자 폭이 시중의 예상치보다도 정권사 컨센서스보다도 훨씬 더 커서 생각보다도 우리 제조업의 이 코로나 타격이 더 심각하구나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한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 그리고 조선업이 전반적으로 부진을 겪으면서 이렇게 철강 산업도 타격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포스코에선 실적이 3분기부터는 개선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는 좀 어떨까요? 예, 이 보통 네. 가격이 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쇼크는 그 한쪽은 양쪽이 다 같이 생깁니다. 예를 다시 네. 말씀드리면
재료 부분의 가격이 떨어지면 판매 부분도 가격이 떨어지고 반대로 재료 가격이 오르면 판매 가격도 오르는데 그래서 한쪽의 장점이 한쪽에서는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강 산업이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쇼크는 양측 그러니까 판매하는 쪽과 수요 부분의 원료를 구매하는 쪽이 다 악재예요. 철강 값은 지금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네. 원료는 왜 그러냐면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런 쪽에서 코로나 쇼크로 해서 사람들이 광산에서 생산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철강 가격은 올라가는데 그 오른 원자재를 들여다가 가공해서 팔면 그것이 비싸게 팔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판매 쪽에서 보면 자동차가 안 팔리고 또 선박이 제조가 안 되다 보니까 비싸게 들여서 재련을 해봤자 오히려 더 싼 값으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다 지금 악재가 터져 있는 철강의 지금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다만 이제 포스코 측에서는 이 현재 지금 자동차 쪽의 가격이 그리고 판매 쪽 가격이 조금 올라간다. 또 그 철강 가격이 또 원자재 가격은 좀 떨어지는 이런 측면이 6월 달에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또 중국이 발빠르게 그 경제 재건을 하면서 철강 원자재 가격이 또 폭등을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코로나 쇼크 환자가 더 생겨서 소비가 또 줄어드는 그래서 전문가들은 3분기도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렵다. 물론 결정적인 것은 코로나의 확진 상태가 좌지우지하겠지만 4분기 정도는 돼야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지금 고민이 좀 깊어가고 있습니다. 아, 참 아직 걱정스러운 상황이네요. 문제는 지금 포스코를 시작으로 해서 뭐 자동차나 정유, 화학 같이 다른 주요 제조업체들도 지금 실적이 뭐 어닝 쇼크를 맞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특히 정유사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도 어려웠어서 이번 분기까지 어려우면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버티려면은 어떤 대책들을 세워야 하나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예, 지금 말씀 주신 정유회사의 부실 적자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지난 1분기에 정유회사 네 회사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현대오일뱅크, 이 GS칼텍스 요 네 회사만 적자가 무려 4조였어요. 네. 4조였고 이 정제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쪽도 제조를 해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때 정제 마진이 좀 올라가는가 싶더만 다시 좀 떨어져서 이번 이 정유 4사의 2분기 실적도 마이너스 1조 원 정도의 영업 수지 적자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 밖에도 지금 자동차 또 조선 이런 쪽도 지금 회복 기미가 없어요. 물론 전체 총체적으로 보면 잘 되는 업종도 많이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든지 원격 쪽이라든지 또 정부가 최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있는 뉴딜 부분, 재생 환경 부분 이런 쪽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굴뚝 산업으로 불리는 전통적인 제조업은 코로나 전에도 조금씩 좀 시름시름 아팠었거든요.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제5차 경기 부양책도 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단기 정말 이 감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 또 금융 차원에서의 지원도 다양하게 좀 확보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관련 주요 이슈 김대우의 경제 읽기를 통해 짚어봤습니다.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